혹시 요즘 초등 의대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듣고 무슨 농담인가 했는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네,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심지어 지금 수능 과학탐구 응시자 10명 중에 거의 1명이 의대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마치 국영수처럼 과학탐구를 배우려고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탐 열풍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이 심층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게 그냥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육 시스템에 뭔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 현상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졌던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정말 정확하게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체계의 톱니바퀴요? 네, 첫 번째 톱니바퀴는 모든 학생을 과학시험장으로 불러 모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이고요. 아, 통합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상위권 경쟁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는 내신 경쟁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고교 확장기회와 내신 5등급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뭐랄까 완벽한 폭풍인 셈입니다. 와,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완벽한 폭풍이라니 표현만 들어도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오늘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왜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까지 과학학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톱니바퀴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네, 역시 가장 큰 변화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네요. 이전에는 문과 학생은 사회탐구, 이과 학생은 과학탐구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네, 선택이었죠. 이제는 그런 구분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통합과학을 필수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이 같은 과학 시험지로 경쟁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그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방식이요? 네,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모두가 보는 시험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모두가 쉽게 풀면 최상위권 변별이 안 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예시 문항을 보면 그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개념이 그냥 나열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복잡하게 막 얽혀있는 융합형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융합형 문제요? 네.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건 단순 암기로는 절대 풀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까지 요구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역시 과학에 좀 익숙하지 않은 인문계열 지망생들이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저처럼 역사학자가 꾸민 학생도 이제는 물리학 영재들이랑 같은 시험지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건 정말 좀 공포스러운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상대평가 구조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잘하는 학생이 많으면 등급이 밀려나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문과생을 위한 통합과학 집중반 같은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아, 벌써요? 네, 과학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도 중3 겨울방학이나 고1 초반으로 확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물리학의 역학 시스템이나 화학의 화학 변화 파트처럼요. 전통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킬러 파트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위권 변별의 핵심, 일종의 킬러 파트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면서 이 부분만이라도 미리 좀 끝내놓으려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톱니바퀴, 2028 수능 개편이 모든 학생들을 과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경기장으로 강제로 끌어들인 셈이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뛸 필요는 없잖아요. 이 경쟁을 이토록 과열시키는 두 번째 동력이 있다는 건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 원인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지목하고 있네요. 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정원이 늘어나면 경쟁이 좀 완화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현상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크게 늘면서 이론적으로는 합격선이 기존 수능 1등급대에서 2등급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아, 가능성의 문이 넓어졌군요. 네, 가능성의 문이 넓어진 만큼 그 문으로 달려드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경쟁이 완화된 게 아니라 경쟁의 무대가 훨씬 더 넓고 치열해진 거죠. 아, 나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오히려 경쟁을 더 부추긴다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의대 정시에서 이제 과학탐구 과목 만점은 그냥 기본값이 된 겁니다. 기본값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과탐 접수자의 약 9.5%, 거의 10명 중 1명은 의대를 지망한다는 데이터가 이 열풍의 온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풍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료에 나온 초등 의대반, 초등학생이 고2 수준의 미적분이나 심지어 대학 수준의 화학을 배운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현실입니다. 강경숙 의원실의 조사 자료가 그걸 명확히 보여주죠. 와, 물론 그 내용을 100% 소화하기는 어렵겠지만 핵심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아, 미리 해놓는다. 네. 이런 극단적인 선행학습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엄청난 불안감을 줍니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결국 이 불안감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아직 진로를 정하지도 않은 고2 이 학생들까지 일단 해두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과학학원으로 보내는 또 다른 거대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 불안감이 불안감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83.6%가 의대 직원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절반 이상이 학생 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과학의 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학원에서 배운 문제풀이 기술에만 매몰될 거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톱니바퀴가 아주 절묘하게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복잡한 문제죠.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넓게 준다는 이 고교학점제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을 더 옥죄는 기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의대에 가고 싶으면 생명과학 심화 과목을, 공대에 가고 싶으면 물리 심화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이지 않는 필수 과목이 생긴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평가할 때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을 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의대에서 요구하는 생명의 유전이나 공대에서 요구하는 역학과 에너지 같은 심화 과목들은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학교 수업만 따라가서는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이나 수준 높은 수행 평가를 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겠네요. 그러니 결국 또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고1 때부터 미리 대입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전략을 짜고 그 과목을 미리 선행학습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마치 바둑을 둘 때 미리 전체 판을 보고 포석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와, 그런데 여기에 내신 5등급제라는 변수가 또 하나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2025년부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 비율이 기존 4%에서 10%로 늘어나거든요. 잠깐만요. 1등급 받기가 더 쉬워진 거잖아요. 상위 10%까지 1등급이면 언뜻 생각하기엔 경쟁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제도의 역설입니다. 1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제 1등급이라는 숫자 자체는 더 이상 변별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아, 대학 입장에서는 1등급 학생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럼 대학은 뭘 볼까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1등급이라도 학생부에 적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소위 세특의 내용이 다른지를 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누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했고 누가 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등급 관리를 넘어서 자신의 탐구 활동이 남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질적 수준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심화 탐구를 요구하게 되고요. 결국 고1, 2 시기에 이런 탐구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과학 전문 학원에 대한 수요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와, 정말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네요. 정리해보면
2028 수능 개편이 과학을 모두의 필수 과목으로 만들었고 네. 의대 증원이 그 경쟁의 판돈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으며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는 단순히 점수를 잘 받는 것을 넘어서 과정의 질까지 증명하라는 새로운 미션을 부여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폭풍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럼 이 폭풍 속에서 학생들은 왜 그렇게 그토록 대치동 같은 전문 학원들을 찾는 걸까요? 그곳에 대체 뭐가 있는 거죠? 보내주신 가료들을 보면 학원들이 파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콘텐츠와 그 불안감을 장재워주는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죠. 컨텐츠와 관리 시스템. 네, 예를 들어 복잡한 물리 공식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식화된 스킬을 가르쳐줍니다. 이건 마치 F1 레이서에게 최고의 주행 라인을 알려주는 피트커와 같아요. 아, 지식을 넘어선 문제 해결 전략, 즉 솔루션을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리 시스템입니다. 매주 시험을 보고 전국 단위에서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아,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거든요. 학원은 바로 그 불안감을 데이터로 관리해주고 정해진 커리큘럼만 따라오면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죠. 특히 내신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이제 교과서를 넘어서는 심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학교 시험이 점점 수능처럼 변해가면서 이런 학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측면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수업 듣기, 개념 정리, 문제풀이 이 3단계 학습을 무한 반복하는데요. 이때 학원은 양질의 기출문제와 예상 변형 문제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병참기지요? 네, 혼자 공부해서는 자료를 찾는 데 한계가 명확한 물리학의 역학 파트나 화학의 양적 관계 같은 소위 킬러 단원을 정복하기 위해 학원을 찾는 건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과학학원 쏠림 현상이 정말 한두 가지 정책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여러 정책들이 각기 다른 의도를 가졌지만 결국 사교육을 통한 조기 전략 경쟁이라는 단 하나의 길로 모두를 몰아넣는 결과를 낳은 셈이군요. 보내주신 보고서의 핵심 우려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즐거움보다는 문제풀이 기술자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공교육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교육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풍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입시 제도의 변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고서는 결국 이 모든 현상이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으로만 성공의 길이 쏠려 있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 문화 자체를 반영한다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 모든 정책의 역설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려는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가 오히려 전략적 선행학습이라는 단 하나의 길로 모두를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율성을 준다는 제도가 역설적으로 사교육 시장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극대화시킨 셈이죠. 그렇다면 이 과학탐구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하고 복잡한 입시 제도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성공의 의미를 좀 더 다양하게 정의하고 학생들이 의대라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더라도 더 자유롭게 자신의 공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어쩌면 진짜 해답은 시험지 밖, 우리 모두의 인식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